토론토 블루제이스 프런트는 이번 오프시즌 FA 최대어였던 후안 소토의 영입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프런트가 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소토의 영입 실패 후 현재까지 토론토의 프런트가 보여주는 모습은 한마디로 우왕좌왕만 하고 있고, 팀이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갈지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된 게 없어 보여 팬들의 걱정과 분노가 쌓여가는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지난해 오타니 영입대를 연상시킬 정도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 오프 시즌 때보다도 전력이 더 약해진 상황에서 프런트가 FA 시장은 물론 트레이드 시장에서도 맥을 못 추고 있어 아주 불안합니다. 특히 이번 오프 시즌에 나타나고 있는 FA 선수들의 토론토 기피 현상은 예년보다 더 심화된 느낌이고요. 여기에는 미국 언론들의 부정적인 토론토 구단의 평가도 한몫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애킨스의 프런트에 대한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온 것이라 반박을 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항상 선수 영입에 애를 먹어온 것은 맞지만, 이번에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예 토론토 구단 자체에 대한 선수들의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져 보여져서 걱정입니다. 샤파이로와 애킨스는 지난 시즌 오타니 영입 실패 후 구단의 전력 강화를 하는데 대실패를 하고 팀의 성적도 바닥을 치게 만들었습니다. 샤파이로 사장은 시즌이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순한 한 시즌의 실패로 돌며 마무리해 버렸는데요. 물론 애킨스 단장과 슈나이더 감독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고요. 이 기자회견에서 게레로 주니어의 연장 계약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특히 여기서 샤파이로는 게레로가 세대적인 선수인가란 질문에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개인적으로는 게레로와의 연장 계약을 미루고 오타니에게 올인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나란 의문을 가지게 만들더군요. 프랜차이즈를 대표할 선수에서 게레로를 제외시키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또 소토 영입 전쟁에 참여를 하는데 게레로의 연장 계약은 전혀 생각도 없이 말이죠.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소토 영입에 실패를 할 것이란 걸 모두 알았는데도 말입니다. 저 같은 토론토 골수 팬도 이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토론토는 결국 소토와의 계약이 실패할 것을 판단한 후에야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게레로에게 3억 4천만 달러를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레로는 당연히 거절을 했고요. 일부 팬들은 게레로가 과연 3억 달러로 계약을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선수냐고 반문들을 합니다만, 이번에 소토의 계약을 받듯이 FA 시장은 원하는 사람들 마음인 것이고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연 소토가 오타니보다 나은 선수인지, 다음 시즌 FA 시장에 나오게 되는 카일 터커와 소토를 비교할 때도 소토가 터커보다 2, 3억 달러의 가치가 다른지도 의문이고요. 사실 여기서 게레로가 소토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소토의 계약으로 확실해진 것은 다음 시즌 FA 시장에 나오는 선수들의 가격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란 거죠. 여기서 애킨스와 샤파이로가 오타니와 소토의 영입에 열정을 보였듯이 돈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게레로와 연장 계약이 될지 FA 계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큰 돈을 써야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그냥 구단을 떠나는 일만 남게 된 것이고요. 아무튼 소토의 15년 7억 6천만 달러는 게레로의 계약액을 무조건 올려놓게 된 것은 누구도 부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26살에 올스타 4회 선정, 그리고 2번의 실버 슬러그, 지난 윈터 미팅에 참가한 타구단의 임원들과 에이전트들에 의하면 게레로의 다음 계약의 첫 숫자가 5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합니다. 물론 다음 시즌 게레로의 성적이나 시장 분위기가 참작되기도 하겠지만 소토의 어마어마한 계약이 업계의 벤치마크가 될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레로가 미래에 얼마를 받게 될지, 아니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소토의 계약을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서 샤파이로와 애킨스가 얼마나 등신 같은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기서 소토의 서비스 기간이 게레로보다 1년 더 많기 때문에 게레로의 24 시즌 성적이 25 시즌에도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계산을 한 것임을 밝힙니다. 먼저 베이스볼 레퍼런스의 승리 기여도로 비교를 해보죠.
게레로는 28.5승, 그리고 소토는 36.4승을 기여했습니다. 소토가 22%가 더 높게 나오네요. 팬그래프의 승리 기여도 지표를 사용하면 게레로가 22.5승, 그리고 소토가 36.3승을 거두었는데 소토가 38%가 더 높게 나오고요. 이 지표들에 의하면 소토와 비교해 게레로의 가치는 62%에서 78% 정도가 되는 것인데, 이걸 소토의 계약 총액으로 전환시키면 약 4억 7,430만 달러에서 5억 9,670만 달러 정도를 게레로가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단순한 소토와의 계약을 이용해서 뽑아본 건데 대충 이런 정도의 금액을 게레로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타석에서 타자의 생산성을 조정하는 WRC 플러스를 사용해보죠. 소토는 158, 그리고 게레로는 137로 13%가 낮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소토의 약 87%라고 볼 때 게레로는 약 6억 6,500만 달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데, WRC 플러스는 게레로에게 상당히 유리한 지표가 되네요. 사실 실제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계약에 이런 숫자들의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애킨스가 게레로에게 제시했던 3억 4천만 달러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는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게레로의 전성기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말이죠. 물론 게레로가 FA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끄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벌써 양키스와 보스턴이 게레로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번 오프 시즌에서 증명이 됐듯이 부자 구단들이 슈퍼스타급 선수들의 영입과 관련해서는 사치세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토의 계약액이 미친 듯이 오른 이유도 여기 있고요. 또 하나는 영입 전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로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게레로는 지난 시즌 도중 에런 저지가 양키스가 제시했던 7년 2억 1,35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거절하고 FA 자격을 가지고 9년 3억 6천만 달러의 계약을 맺은 것을 보았고, 또 이번에 소토의 천문학적 계약을 보면서 이제 토론토와의 계약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됐을 겁니다. FA들이 기피하는 캐나다 팀인데다 믿음이 떨어진 프런트에다가 팀의 미래라고 보는 팜은 이미 붕괴가 된 지 오래고, 이런 상황에서 게레로가 프리미엄 없이 굳이 토론토와 왜 계약을 합니까? 요즘 내란이나 반란이란 단어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 샤킨스가 게레로를 배신하고 잔머리를 굴리다가 아예 팀을 붕괴시켜 놓고 말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와서 게레로를 트레이드 시키고 리빌딩을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또 엄청난 돈으로 게레로와의 연장 계약이 가능할지도 모르겠고요. 진퇴양난에 빠진 샤킨스에게 무슨 옵션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 게레로를 팀의 프랜차이즈 선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건지 참 이 프런트 오피스는 걱정이 안 되지만 팀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아 보여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네요.